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창원 SM타운 예정지는 상습 정체구역이어서 공동주택이 들어설 경우 교통체증이 더 악화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경남을 방문합니다. 오늘 안철수 의원에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노인들이 독감 예방접종을 하러 병원을 찾지만 백신 수급 불균형으로 헛걸음을 하는 불편이 반복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와 미국에서 판매 금지된 다이어트, 성기능 개선 제품 등을 대량으로 밀반입해 판매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창원시가 추진하는 SM타운이 부동산 위주로 개발되고 특혜성 용도 변경에 의혹이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SM타운 예정지 부근의 교통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이 들어설 경우 교통체증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 출근 시간 SM타운 예정지 주변 도로입니다. 차들이 빽빽히 줄지어 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창원대로 용원 교차로는 출근 시간 1시간 동안 6,000대가 넘는 차들이 지나는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실제로 통과하는 그런 시간을 측정을 한다면 시간적으로는 약 10분 정도는 이상이 소요될 것 같다는. 이런데 SM타운의 1,140세대 주상복합과 28층 규모의 오피스텔, 공연장이 들어서면 주변 교통 체증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사업 시행자가 교통 역량을 조사한 보고서에서 SM타운 주변 교차로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분 22초에 달해 도로 이용 서비스 수준이 최하 등급으로 떨어지고 주변 창원대로와 창의대로는 운행 속도가 14에서 18km 수준으로 2등급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 사정이 열악해지지만 현재까지 사업 시행자가 제안한 교통 대책은 인근 다른 도로로 차량 통행을 유도하겠다는 것뿐입니다. 1,100세대 이상의 SM타운을 건립하는 것은 그 일대 교통 대혼란을 초래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교통 대책의 수립을 조속히 하시는 것이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건축 허가 등 인허가 과정에서 교통 대책 마련을 업체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이 오늘 창원을 찾아 경남 민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등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경남 방문도 잇따라 예정돼 있습니다. 보도에 진정은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대선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이 택한 경남 민심 공략의 첫 장소는 대학입니다. 창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을 둘러보고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깨달음이 오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 파문에 대해서는 구국운동을 해야 할 정도의 사태라고만 간략하게 언급했습니다. 이어 안 의원은 청년들이 먹을거리를 파는 마산창동 청춘바보몰을 찾는 등 청년층 마음잡기에 집중했습니다. 대선 행보 중인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틀 연속 경남 민심 다지기에 나섭니다. 박 시장은 오는 30일 김해 봉화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고 다음 날은 창원대학교에서 소통의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또 다른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도 다음 달 5일 창원과 거제에서 강연을 계획하는 등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내년 12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권 대선 주자들의 경남 민심 잡기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경남적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비선 실세 국정농단이 사실로 드러났고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어르신들은 보건소가 아닌 가까운 병원에서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개선이 됐는데요.
올해로 2해째를 맞고 있지만 백신 부족으로 어르신들이 헛걸음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원 한쪽에 65살 이상 어르신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의를 하니 접종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67살 김창환 씨도 병원을 3차례나 찾았지만 헛걸음을 했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저는 그래도 움직일 수 있고 운행을 할 수 있으니까 70대 후반 되는 분들이 그 지팡이를 들고 그 2층까지 올라와가지고 못 먹고 왔을지. 보건소가 무료 예방접종에 필요한 백신을 병원마다 나눠주고 있는데 병원에 따라 백신이 남거나 모자라는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알아서 약을 많이 사서 소모 못하면 너희들 손해보고 그다음에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시장 경제에 맞춰야 되는데 하지만 보건소는 해를 넘기면 폐기해야 하는 독감 백신의 특성상 개별 병원에 구입을 맡기기는 어렵다고 밝힙니다. 작은 의원들은 백신 폐기에 따른 손해 때문에 참여를 꺼려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가까운 의원이 있는데 거기는 안 하니까 못 가고 큰 데를 찾아서 또 가셔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또 노인분들의 불편함이 또 배가 될 거라고. 보건소는 아직 병원 소모량 데이터가 부족해 수요 예측이 매끄럽지 않다며 미리 보건소에 문의해 백신이 남은 병원을 확인하면 헛걸음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각종 부작용으로 국내와 미국에서 판매 금지된 다이어트 제품 등을 들여와 판매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모두 10억 원어치를 팔았는데 이들 제품에는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 등을 일으키는 유해 성분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주택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영문 상표가 붙은 플라스틱 통과 캡슐이 방에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국내 판매가 금지된 다이어트와 성기능 개선 제품 등으로 미국에서 들여와 재포장 판매하는 이른바 통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36살 김모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년 동안 모두 1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약사법 위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물건을 받아서 주문 대로 포장해서 보냈습니다. 국과수 분석 결과 김 씨가 들여온 제품에는 의사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또 심혈관계 부작용으로 아예 판매가 금지된 제품도 있었습니다. 장기 복용하게 되면 심장 발작이라든지 뇌졸중 등의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2010년부터 국내하고 미국에서 판매 중단된 의약품입니다. 주로 해외 서버에 한글로 된 해외 직구 사이트를 운영하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세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오메가3와 같은 정상적인 건강식품통에 유해식품을 넣어 국내로 밀반입했습니다. 경찰은 국내 판매책 김 씨를 구속하고 해외 거주 중인 일당을 추적하는 한편 보관 중이던 캡슐 3만 3천 정을 압수했습니다. KBS 뉴스 이단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남의 공공시설물의 내진 비율이 오는 2020년까지 현재 42.7%에서 55%까지로 확대됩니다. 경상남도는 내년부터 486곳의 공공시설물에 예산 1,880억 원을 들여 내진 시설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민간 다중이용시설 124곳에 대해서는 연간 한 차례 이상의 지진 대피 훈련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의 수출이 선박과 중장비 등 기계류의 선전으로 지난달에 이어 2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 본부는 지난달 수출이 35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2% 증가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선박 22.3%, 펌프 103.8%, 건설 중장비 13.2% 등 주력 품목들의 수출이 지속해서 증가했습니다. 창원시가 39사단 개발 이익금 1,281억 원의 전부를 창원 의창구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마산과 진해 지역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마산과 진해 지역구 창원시 의원들은 오늘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39사단이 주둔했던 의창구에 일정 부분 이익금을 환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전부를 사용하는 것은 통합정신에 위배된다며 개발 이익금 활용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조선소에서 빼돌린 기술 자료를 이용해 중국 조선소에 취업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60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국내 조선소를 퇴직하며 선체 블록 조립 기술 자료를 빼돌린 뒤 중국의 한 조선소에 취업하면서 빼돌린 자료를 활용하고 연봉 8천만 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